투명한 물속. 작은 흔들림마저 아름다운 작품이 되고 잔상이 남긴 신비로움에 순간 매료되고 마는 수중 사진들. 김갑수 씨의 감각은 물속에서 한층 빛을 발합니다. 흔들린 사진을 되게 좋아했는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다 이렇게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어떤 잔상이 생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구도 앵글이 갑자기 다 찍게 되고 그 매력이 푹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취미로 사진을 시작해 수중 촬영 전문가로 변신한 김갑수 씨. 오래도록 기억되고 싶은 이름이 있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수중 작가로 수중 작가 김갑수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자리한 한 수중 세트장. 오늘 이곳에서 수중 촬영이 있을 예정인데요.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점검하는 건 바로 카메라 장비입니다. 카메라에 뭐가 많이 달려있네요. 네, 여기 보면은 왼쪽 오른쪽이 조명이고요. 앞에 보시면은 렌즈에서 비춰주는 하우징 돔, 넓은 돔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안에를 진공 상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하우징에 있는 공기를 빼줘야 합니다. 침수가 안 되게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 침수가 되면 카메라 거의 1000만 원 되는 렌즈랑 바디가 그냥 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열리나 안 열리나 손으로 강제로 열어봐야 돼요. 이렇게 안 열려야지 물이 침수가 안 됩니다. 수중 촬영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저는 이제 프리다이빙 강사인데 물속에서 조금 자유롭게 활동하다 보니까 작가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수중 촬영 메이크업은 일반 사진때와는 다르게 표현됩니다. 수중 메이크업은 일반 메이크업보다 색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죠. 아, 물속에 있으니까? 네네. 물속에서는 톤 자체가 조금 더 빠져서 표현이 돼요. 수중 메이크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허걱하세요. 이렇게 강하게요? 물속에서 사진으로 모니터로 보게 되면 아마 왜 강하게 해야 되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고 강렬한 메이크업이 과연 물속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한데요. 이때 등장한 김갑수 수중 사진 작가. 첫 번째 유린 강사님이 찍은 의상은 드레스인데 웨딩 드레스고요. 약간 슬립, 대형 드레스가 아니고 슬립 타입의 드레스를 촬영을 한 거고, 기본적으로 드레스를 우아하게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동작은 필요 없어요. 물속에서 포즈 한 컷 찍을 때 두 개 정도만, 그리고 잘 나오면 다음 포즈, 또 잘 나오면 다음 포즈,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송현 메이크업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자, 동작 똑같아요. 동작이 많이 하면 안 돼요. 되게 힘들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기본 동작에 제일 충실하는 게 제일 조선이 나와요. 깊은 데서 촬영을 안 하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 주시면서 하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레스를 입고 물속에서 지금 약간 우아한 컨셉, 약간 CF 광고, 화장품 광고 느낌, 그런 컨셉의 느낌이 많이 나옵니다. 컨셉에 따라 다르게 하기 때문에 메이크업도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컨셉에 따라 조명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컨셉도 달라지기 때문에 올 때도 오늘도 기대될 것 같습니다. 컨셉에 대한 그런 설명이나 또 물에서 찍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반 육상에서 찍을 때보다
조금 더 많이 섬세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드레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떤 자세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잘 알려주시고 또 되게 예쁜 모습을 잘 잡아주세요. 이제 의상까지 갖춰 입고 입수. 드레스 입고 들어가시면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 몸에 조금 붙는 드레스라서 많이 펄럭이지 않아서 가벼워요. 이곳은 수중 촬영을 위한 전문 세트장인데요. 모델들은 촬영 포인트까지 봉을 잡고 이동하고 사진작가는 다이빙 슈트와 장비를 착용합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보이질 않네요. 오케이, 그 정도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를 포인할 때 발꿈치가 여기 무릎이 약간 반대쪽 허리까지 살짝 올려줘야 돼요. 아니, 구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인, 엉덩이 힘이 보이게. 그렇지, 그게 무조건 그거예요. 다리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자, 카메라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방금은 뭐 하신 거예요? 간단한 리허설? 네, 리허설을 했고요. 모델분의 포즈와 그리고 기본 자세와 느낌을 제가 눈으로 먼저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갑수 씨가 장비를 들고 물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면 본격적인 수중 촬영이 시작됩니다. 모델은 아무 장비 없이 잠수. 곧바로 촬영을 위한 포즈를 취하는데요. 전문 모델도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은 20여 초에 불과합니다. 작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느낌을 카메라에 담아야 하죠. 시선은 항상 정면 아니면 사이드 대각선, 이쪽 대각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대각선을 보듯 이렇게 봐야지 얼굴 측면이 나와요. 측면이 안 나오면 지금은 고개를 너무 돌려가지고 또 귀만 나오는 거죠. 귀 옆으로. 네, 고개를 너무 많이 돌리시면 안 돼요. 자, 제가 들어가고 5초 뒤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막 인원 많이 늘었어요, 진짜. 자, 첫 번째 컨셉 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다음 컨셉은 찍고 마무리를 또 하도록 할게요. 네. 첫 월급을 사실은 그때가 2007년, 8년도인데요. 그때 월급이 한 120, 110만 원대였어요. 사실 제가 IT 쪽에 그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 80만 원 짜리 보고프로 나온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카메라를 사게 됐고 제가 이제 첫 휴가를 나름대로 중국 투어를 다녔습니다. 예, 어떤 스팟에 가면서 좋은 사진 찍을 수 있을까 혼자 검색해서 아무 지식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떠나자.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갑수 씨는 취미로 시작한 사진의 재미를 느껴 세계 곳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동호회에서 여러 이제 캠핑을 가게 됐는데 펜션에 1박 2일로 이제 출사 여행이죠 나름. 근데 풀장이 있다 보니까 물속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우리 육상에서 찍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정자세로 이렇게 찍거나 어떤 아이들 모델이 분이 포즈를 취해서 이렇게 자세를 취해서 그게 기본 베이스인데 물속에서는 육상처럼 그런 자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계속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속에서 흔들리고 어떤 잔상이 생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구도 앵글이 갑자기 다 찍게 되고 처음에 망쳤다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매력이 푹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호기심에 촬영한 수영장 사진에서 영감을 얻고 갯바위 근처 바다에서 웨딩 사진에 도전했던 김갑수 씨. 지금은 수중 세트장에서 전문 모델들과 콘셉트 촬영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림 씨도 함께 입수합니다. 프리다이빙 강사님이 안전용으로 서포트를 도와주실 거고요. 항상 사고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요. 네, 그 안전용은 이렇게 필요하고요. 유림 씨처럼 프리다이빙을 하거나 싱크로나이즈를 했던 모델들은 물속 적응이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일반인 모델들은 교육을 받아도 부담과 위험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늘 안전요원이 함께하죠. 이번 의상은 한복인데요. 풍성한 스타일이 주는 아름다움이 포인트입니다. 헌데 자꾸만 아래로 가라앉는 모델 혜은 씨. 이 모습을 포착한 유림 씨가 안전하게 물 밖으로 끌어올려줍니다. 옷이 무거우면 물에 가라앉기 쉬워 더 조심을 해야 하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호흡 조절 실패했어요. 네. 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폐 공기를 얼만큼 넣냐 빼냐 따라서 자기 페이스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한 5번 정도 연습하면 아 내가 많이 내려갔구나. 아 내가 너무 위에 있구나. 그럼 호흡을 더 빼야겠다. 뱉어. 근데 뭐 여기는 거의 퍼펙트해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결과물 엄청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고 있으니까 옷이 자체가 대형 드레스일수록 금방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걸 컨트롤하기는 어떻게 컨트롤하냐면은 폐에 있는 그 공기 양을 조절해야 돼요. 이런 폐 공기 양으로 조절해서 항상 수심의 위에 가까이 있게. 깊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깊이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수면 위 요 폐 조절을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죠. 바다보다는 환경 영향이 적은 수중 세트장이지만 숨 쉬는 것부터 물에 떠 있는 것까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물을 통해 전해지는 몽환적인 분위기, 기포와 흔들림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은 이 모든 어려운 과제를 잊게 합니다. 어쨌든 사진은 기가 막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엄청 잘 나왔습니다. 사진. 유림 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또 파이팅하고 또.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체력적으로? 일반적인 모델 활동 하는 것도 이제 재미도 있지만 힘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수중 촬영 모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좀 힘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 결과물을 봤을 때 사실 더 이렇게 몽환적이게 나오고 뭔가 되게 환타지스럽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더 매력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둠이 내린 시간, 수중 촬영을 마친 김갑수 씨가 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사무실, 익숙한 듯 불을 켜는데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제 작업실 겸 그리고 같이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사진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가 마련돼 있고 맞은편에는 작업실이 자리해 있습니다. 복층 구조라 계단을 오르면 또 하나의 공간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텐트. 텐트의 용도가 궁금해집니다. 무슨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제 침실 복층이 이 구조가 복층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네. 여기서 제 침실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제가 큰 스튜디오 하는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공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 공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내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싶었고, 그리고 주 메인 수익이 수중은 포천에서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가 없을 때는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작업실 겸 제 생활 공간이 더 필요했죠. 네. 잦은 외부 촬영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다 보니 작업실에 잠자는 공간을 만들었답니다. 촬영으로 피곤할 텐데 갑수 씨는 집에 오면 장비부터 챙깁니다. 이 장비가 제일 소중하시겠어요. 저희 차 한 대 값이라서 아, 여기요? 예,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소중합니다. 측면 같은 장비입니다. 민물에 들어가서 나온 건데도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줘야죠? 민물이지만 수영장물은 락스물입니다. 일반 물이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락스물인데도 꼭 이렇게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해야 합니다. 가격도 비싸지만 관리가 무척 까다로운 수중 카메라 장비. 첫 월급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샀던 청년은 어느새 특수한 수중 카메라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사진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닦고 분해하는 걸 보니 부속수가 꽤 많은데요. 일일이 다 분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분해 꼭 해줘야 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이게 뻑뻑합니다. 다 분해를 해서 깔끔하게 말려줘야 하기 때문에. 촬영 준비부터 마치고 돌아와 정리하는 과정까지 혼자 힘으로 해내는 갑수 씨. 열정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장비 정리가 끝나고 이제 한숨 돌리나 했는데요. 곧바로 컴퓨터에 촬영 소스를 연결합니다. 오늘 촬영한 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살짝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정을 해야 할지,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은 또 좋은 사진을 어쨌든 보정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사진 작업은 촬영에서 끝나지 않고 보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또 사진이 좀 풍성한 느낌이 많아가지고 오늘 컨셉 중에는 제일 잘 나온 것 같네요. 촬영한 것 중 베스트 컷을 선택하고 톤을 잡고 포토샵으로 리터치하는 과정까지 보정 또한 여러 단계로 이어집니다. 어떤 걸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시는 거예요? 제일 큰 비즈니스 수중에서는 사실은 수중 웨딩이 제일 컸고요. 과거에도 더 많이 했었고 작년까지는 되게 많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수중에서는 수중 프로필, 그리고 수중 바디 프로필, 그리고 어떤 컨셉 촬영, 그리고 근데 여기까지는 일반인들 기준이고 기업 광고도 촬영 및 많이 했었고, 그리고 포스터 촬영, 특히 이제 뮤지컬 포스터 촬영, 공연 포스터, 그리고 기업 광고 이런 거 많이 비즈니스를 크게 했었고. 근데 수입은 좀 어떠세요? 수입이 그래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뭐 일반 직장인 월급 받는 수준까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상당히 많이 어렵고 빨리 정말 코로나 끝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니터 작업이 계속되며 시간은 밤 10시를 훌쩍 넘긴 상황. 이제야 갑수 씨는 식사 준비를 합니다. 이걸 또? 이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오늘 첫 끼자. 첫 끼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10시 넘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수중 촬영을 하다 보면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애매해서 점심시간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이제야 받게 되네요.
식사에 집중 안 하시고 계속 오늘 촬영한 거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밥 먹는 시간도 되게 아깝습니다. 네, 되게 아깝고 지금 배가 고파서 배는 고파서 먹고는 있지만 지금 계속 여기 작업을 해야 하니까 그야말로 사진에 대한 열정이 삶을 바꿔놓았네요. 다음 날 갑수 씨 작업실이 스튜디오로 변모 중입니다. 왔어? 정면 조명과 사이드 조명, 백그라운드 조명까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조명 교육이 있어가지고 일단 화이트 배경에서 조명의 각도에 따라 빛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그리고 그림자가 또 어떻게 생기고 또 다들 그림자가 없이 어떻게 찍나 그런 교육 시간이 오늘 있어가지고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서정 촬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블로그를 되게 많이 검색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수 작가님을 알았는데 우연히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백라이트가 너무 밝아서 여기가 하얗게 떠버리는 순간은 사실 잘못된 사진. 물속은 이 백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옷이랑 사람하고 물하고 분리. 자, 이게 저 화이트 배경과 물은 내 앞에도 장애물이야. 물은 빛을 고역절시켜.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네. 빛을 쌓았을 때. 그러면 물속 조명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 이만큼 오는 빛이 3분의 1이나 줄어들거든. 물이 다 흡수한다고 해야 쉽게. 네. 항상 모든 사진 장르에서는 수중이든 야외 프로필이든 풍경이든 실내 스튜디오든 조명이 너무 중요하다고 숙제를 해야 합니다. 오케이? 네. 자, 오늘 여기 끝!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떤 선생님이세요? 네, 되게 잘 가르쳐 주시고요. 되게 많은 다양한 장르를 하셔서 이제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배운 거는 어떻게 이해가 잘 가세요? 네, 이해가 되게 잘 가게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많이 금방 이제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교육이 끝난 후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는 두 사람. 지금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천을 예쁘게 좀 리폼을 해서 요정 의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직접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기존의 의상은 사실 많이 좀 물속에서 주는 느낌이 그렇게까지 느낌을 주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특히 물속은 금방 찢어지거든요. 또 금방 찢어지고 금방 버립니다. 그걸 이제 아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리폼을 해야겠다. 네, 그때부터 리폼을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수중 의상과 소품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해나 씨.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리폼하고 재봉하고 하는 거는 뭐 배우셨어요? 아니요, 이건 따로 배우진 않았고요. 그냥 혼자서 영상 보고 조금씩 하고 있어요. 재봉질부터 손 바느질까지 스스로 터득해 리폼 작업을 하고 있다는 해나 씨. 수중 의상은 일반 드레스와는 달리 물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상상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색감도 문양도 한층 화려하죠. 이렇게 완성하고 나시면 좀 뿌듯하시겠어요? 네, 또 수중 촬영이나 이런 다른 촬영까지 결과물을 보고 나면 정말 많이 뿌듯해요. 작가의 컨셉트에 맞춰 해나 씨 손끝에서 탄생한 수중 의상들.
솜씨가 대단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이너 꼬리 의상인데요. 제가 직접 입고 촬영을 하려고 실리콘으로 이너 꼬리도 만들어 보고 스팽글 원단으로 제작한 이너 꼬리도 입어서 촬영을 했었어요. 물속에서 빛을 발하는 수중 의상. 덕분에 동화 같은 장면이 담겼습니다. 하나씩 분해해 건조시킨 수중 장비를 다시 조립하고 점검하는 갑수 씨. 수중 촬영을 하기 전에 장비가 혹시나 뭐 이렇게 장비 상태도 확인하고 미리, 그리고 혹시 제가 실수로 놔두고 가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뭐 제대로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베테랑 수중 사진 작가로 자리매김했지만 매번 새로운 컨셉트에 도전하고 더 나은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고민하는 갑수 씨. 마지막에 꼭 찍고 싶은 게 있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래가 주는 신비, 그리고 그런 웅장함 꼭 찍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루고 싶은 꿈을 되새기며 오늘도 흔들리는 잔상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수중 사진 작가 김갑수 씨. 그의 열정과 도전으로 더욱 신비로운 수중 사진의 신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